JTBC 뉴스투데이입니다. 요즘 중국 선박의 불법 조업으로 서해 바다가 시끄러운 가운데 여수해역에서도 해상 경계를 침범한 경남 지역 선박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경남 지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의 실태와 해상 경계 문제를 자세하게 짚어봅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여수 앞바다에서 조업이 한창입니다. 그물에 걸린 은빛 정어리떼가 끊임없이 올라오고 상자에는 이미 잡힌 고기들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모두 경남 지역 어선들. 거부고습 하겠습니다. 해상 경계를 침범해 버젓이 불법 조업을 하는 겁니다. 올 들어 여수 해역에 무단으로 들어왔다 해경에 적발된 경남 선적 어선은 모두 27척. 지난해에 비해 무려 4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5월에서 6월 사이에 소리도 남방 해상에서 정어리 여장이 형성돼서 21척의 경남 선적 어선들이 여수행에 단속되었습니다. 이렇게 불법 조업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여수에서 남해 사이 해역이 이른바 황금어장으로 불릴 만큼 어족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법원이 확정한 해상 경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경남 지역 어민들의 반발심도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와 남해군은 경계선을 조정해야 한다며 지난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지만 여수 지역 어민들은 생존권을 주장하며 맞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5척의 선박이 하나의 선단을 이루는 권연망의 경우 경남 지역이 전남보다 4배 가까이 많은 상황. 해상 경계가 조정돼 이들이 바다 먹이 사슬의 근간인 멸치 조업에 나설 경우 인근 해역까지 황폐화될 우려가 큽니다. 문어, 병어, 삼치 등 여러 가지 어종들이 산란도 하고 또한 그 서식하는 장소로서 자원 고갈로 인해서 여수 전남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가 굉장히 휴어기가 끝나고 멸치잡이가 다시 시작되는 시기는 이제 다음 달. 마음이 급한 여수 지역 어민들은 경남 어선의 불법 월선 조업을 막기 위해 자체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상반기 지방재정의 조기 집행 실적이 지역별로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13일까지 올해 총 지방재정액 4,355억 원 가운데 2,236억 원을 집행해 행자부 목표액의 86%를 기록하며 도내에서 가장 높은 집행률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여수시는 2,666억 원을 집행해 79%를, 순천시는 2,353억 원을 집행해 78%를 각각 나타냈습니다. 각 자치단체들은 침체된 지역 경기에 활력을 주기 위해 6월 말까지 주요 부진 사업들의 재정 조기 집행을 적극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대와 순천대, 목포대 등 3개 대학이 의대를 내세워 일종의 연합체제를 만드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전남대와 순천대, 목포대 등에 따르면 3개 대학은 교육부가 추진 중인 국립대 연합체제 방안에 대비하기 위해 전남대 의대의 선발 학생 수 일부를 순천대와 목포대에 나눠주는 방식 등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목포대 측이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이 같은 방안에 대해 각 대학은 공통으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지만 교육부의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한 연합 관련 움직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목포대학교가 지난 15일 목포시가 내놓은 의대 단독 유치 방안에 대해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목포대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나오는 여러 이야기에 대해 대학에서는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기로 했으며 전남대, 순천대와 함께 의대 관련 연합 체제에 대한 논의는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천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순천과 목포의 지자체장과 대학 총장들이 만나 다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사학법인의 채용 비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질적으로 되풀이되는데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한신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잊혀질만 하면 되풀이되는 학교 현장의 채용 비리. 일부 사학법인의 도덕적 해이도 문제지만 개발 독재 시대 국가나 지자체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허가해 준 것도 원인입니다. 광주 67개 고등학교 가운데 사립학교는 42개로 전체의 3분의 2 정도. 대전과 인천, 울산 등 다른 광역지자체는 물론 전국 평균 40.5%보다 지나치게 높습니다.
모든 지원금은 국가로부터 받지만 인사나 징계권은 법인이 갖고 있는 사학구조. 학교 내에선 이사장이 봉고시대 왕으로 군림해서 채용 장사 등 비리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징계를 하라고 해도 법인에서 안 받아들이면 또 다시 징계하라고 2번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의 한계가. 학력 인구가 줄면서 비정규직 교원 비율이 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정규 교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광주 사립 중고교에 채용된 기간제 교사는 올 4월 말 현재 680여 명, 전체 사립교원의 19.3%에 이르고 있습니다. 6년 전 10% 남짓에서 꾸준히 높아졌고 전국 평균 14%에 비해서도 6%포인트 높습니다. 최악의 취업난에다가 신분이 불안정한 이들의 처지를 악용한 채용 비리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진 겁니다. 재단의 말을 잘 듣는 사람 정도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을 채용 과정에서 일정한 금품이 오고 갈 수 있다라고 그럴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신규 교사 채용을 교육청에 위탁해 부정 소지를 없애는 것이 한 방법이지만 인사권 침해라며 사학법인들이 반발해서 지난해 광주에선 고작 3개 법인에 그쳤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최근 단체장과 그 가족들의 갑질 논란을 전해드렸는데요. 임기가 절반이 넘어가는 윤장현 광주시장도 인사와 친인척 문제로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요즘 광주시는 정책 자문가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광주시가 각종 정책 전반에 걸쳐 전문가의 도움을 받겠다며 위촉한 자문관은 모두 14명. 이 가운데 끊임없이 구설에 오르고 있는 이는 윤 시장 외가 쪽 인척인 김용구 자문관입니다. 지난해 초부터 시정 전반에 광범위하게 관여한다는 논란에 휩싸여 왔는데 지난해 10월 투자 부문의 자문관이 된 뒤로는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세계 수영대회 집행위원 자리에 스스로를 추천했다는 논란에 이어 수영대회 사무총장 인선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시장 위의 시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인사는 시장의 고유 권한이긴 하나 공직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 정책 전문가께서 인사에까지 개입한다는 것은 굉장히 적절치 않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김용구 자문관은 광주 MBC와 만난 자리에서 의혹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사무총장 인선 문제는 본인이 관여할 위치에 있지 않았고 수영대회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은 스스로를 추천한 게 아니라 광주시가 도움을 요청해와 수락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공무원 인사 개입 논란과 관련해서는 윤 시장 선거 캠프에 있던 인사들을 추천한 건 사실이지만 나머지 인사에 개입한 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김 자문관의 동생인 김모 씨는 윤장현 시장 선거 캠프에서 일했던 인연으로 윤 시장 취임과 함께 별정직 5급에 채용돼 광주시청에서 지금껏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문인가 개입인가의 논란은 별개로 하더라도 임기 초반부터 각종 인사 잡음에 시달려왔던 윤장현 시장. 임기 중반을 넘어서는 지금까지도 절친 인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여수 신북항 건설 공사 과정에서 부실 공사 의혹이 불거져 관계기관이 조사에 나섭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신북항에 호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불량 사석이 매립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오는 21일 현장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에는 토질, 항만 전문가 등 5명이 참여하게 되며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정밀 분석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포스코 직원들이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조직 문화를 강화하기 위한 공동체 의식의 하나로 장거리 무박 트레킹에 나섭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지난 14일 안동일 소장과 직원 60명이 함께 진월면 돈탕마을에서 금호동 제철소까지 15km 트레킹에 나선 것을 시작으로 10월 말까지 6년에서 20년 차 1000여 명의 직원들이 동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 거문도에서 남방 희귀식물인 송양나무 군락이 발견됐습니다. 전남산림자원연구소는 전남대와 함께 산림자원 조사를 벌인 결과 여수 거문도 해안가 능선부에서 송양나무 50여 그루가 자라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송양나무는 일본과 베트남 등에 주로 분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극소수 개체만 확인된 바 있어 식물 지리 분포학적으로 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순천 나간배 이곡 정보화마을이 전국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평가에서 선도마을로 선정돼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행자부는 순천 나간배 이곡 정보화마을이 마을 자립 운영에 대한 노력도와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한 특산품 연계 판매가 활발히 이루어진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순천 나간배 이곡 정보화마을은 현재 71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지난 2003년 정보화마을 조성 이후 배, 오이 등을 온 오프라인을 통해 판매하고 배꽃 축제, 배따기 체험 등을 통해 연간 5억여 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 1주년 기념 행사가 어제 여수 예울마루에서 열렸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앞으로 건전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1년간 혁신센터 활동에 대한 발표와 함께 각 기업의 상품 전시회, 전남 벤처포럼 창립 총회 등의 부대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다음 달 1일 치러질 7대 광양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을 앞두고 선거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의회 의장 출마 의지를 밝힌 후보군은 모두 3명입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29도, 광주 30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많게는 8도가량 오르겠고요. 특히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대구 지방은 32도까지 치솟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제주도에서 가끔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새벽 한때 남부 지방으로도 장맛비가 조금 내리겠는데요. 낮 동안에는 대체로 활동하시는데 큰 불편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별다른 구름은 없는 모습이지만 서쪽 곳곳으로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습니다.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 차츰 사라지겠고요. 낮 동안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자외선이 강할 것으로 예상돼 주의하셔야겠고요. 오늘 서해안과 영동 지방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19.1도, 대구 20.9도로 선선합니다. 하지만 한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전주 30도, 부산 29도로 대부분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